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직업 중에서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직업은 여러분들 뉴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 통해서 되게 많이 들어봤고 또 뭐 여러모로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잖아요. 네. 오늘 이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볼 텐데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분야 하면은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직업이고요. 또 돈 잘 버는 직업, 그쵸? 뭐 평균 연봉 이런 거를 매년 조사를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상위에 올라가는 10위권 안에 올라가는 직업 중에 하나, 돈 잘 버는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돈을 잘 벌고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돈을 잘 벌지라고 하는, 무슨 일을 하는 것 도대체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펀드 매니저라는 거를 사전, 한국 직업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수익 증권이나 뮤추얼 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을 개발하고, 첫 번째 개발하고 투자 고객들에게 또 판매하고, 그 다음에 투자 신탁의 재산을 운용하거나 또는 기관 투자가의 펀드를 관리 운용하는 전문가를 바로 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쨌든 뭐다, 어떠한 자산들을 모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쭉 모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아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 그래서 운용이라고 하는데 관리라고 할게요. 이렇게 관리를 해요. 그렇죠? 이렇게 관리를 해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자산을 관리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수익을 나기 위한 거잖아. 그렇죠? 수익을 높게,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자산이 100만 원의 자산이 있다 치면 이걸 잘 관리해서 뭐 100만 원 이상, 그렇죠? 200, 300 뭐 이상 이렇게 수익이 높게 만드는 요런 뭐다? 전문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펀드가 뭐 영어로 따지면 돈이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매니저는 뭔가를 관리하는 관리자니까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펀드 매니저다라고 하는데, 이 돈이라는 거는 출처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고객들한테, 투자 고객들이 있겠죠. 이 고객들은 개개인일 수도 있고 혹은 기관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기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넓게 따지면 국가기관, 그쵸?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일 수도 있고요. 요런 개인이나 단체에서 돈을 맡기면 이거를 관리해서 수익을 높여주는 사람을 바로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요런 용어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직함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금융자산 운용가, 즉 금융자산을, 이 돈이죠, 돈,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사람,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투자되는 자산, 자산인데 투자 목적으로 있는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 혹은 자산 운용 전문가. 자,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운용하는 전문가라고 해서 요렇게 세 가지 말로도 쓰이는데 공식적인 걸로는 펀드 매니저보다는 요런 말들이 더 많이 쓰인다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혹시나 여러분들 뭐 보시면 요런 말도 있지만 요런 말이 나오면 이게 펀드 매니저로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왔어요. 본래는 되게 복잡합니다. 당연히 복잡하겠죠. 전문적인 지식과 역할이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축약해서 간단하게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투자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투자금을 유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이거 마음에 들어, 돈을 한번 내서 투자를 해봐야지 라고 하면은 뭐야 돼요? 그런 투자를 할 만한 전략, 계획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계획을 보고 저 괜찮은데 투자할 만한데 라고 이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흥미로운,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호기심 가질 만한 매력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펀드 매니저가 합니다. 그러면 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 조사가 완벽히 돼야 되겠죠. 그렇죠? 현재 우리나라 상황, 세계 상황, 그 다음에 국내외적인 상황, 그 다음에 돈의 흐름,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사해서 이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이렇게 하고 전략을 수립하면 투자자들이 돈을 쭉 내겠죠. 이제 투자해 볼 만한데, 돈 불릴 만한데 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이
모여든 자산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용을 하죠. 투자 전략대로 이제 돈을 굴리면서 자산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여러 자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자산은 여러 종류가 있어.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안 하는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거는 주식은 국내 주식일 수도 있고 해외 주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가상화폐, 그렇죠? 이런 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등등등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자산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지 적재적소에 맞게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게 2번이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산을 운영하다 보면은 항상 플러스 요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요인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위기 상황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잘 극복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적게 만들어야 되고요. 혹은 또 마이너스 될 뻔한 상황을 오면은 돈을 다시 빼서 단데 넣어야 되고 뭐 등등등 이런 상황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객들이 투자해 놓은 돈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과 평가. 일정 정도 이상의 기간이 지나고 계약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쵸? 누구한테? 투자자한테죠. 그쵸? 내가 여러분들이 준 돈을 가지고 요런 과정을 통해서 요렇게 성과를 이뤘습니다. 라고 하는 성과 평가를 하는데 투자자들한테 하죠. 그러면 성과 평가가 잘 되고 좋았다. 돈을 많이 불렸다. 또 앞으로도 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안 빼고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겠죠. 그쵸? 그렇지만 성과가 좋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돈을 빼거나 그쵸?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것도 성과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더욱더 예민하겠죠. 자, 그렇다면 펀드 매니저한테 필요한 역량은 뭘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금융시장, 그렇죠? 돈이 돌아가는 이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식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분석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그렇죠? 지금 상황 자체를 보고 이거를 비교 분석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분석적 사고를 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통과 리더십 능력입니다. 이거는 투자자와의 소통도 필요하고요. 아니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될 다른 투자 기관 담당자들과의 소통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의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능력. 그렇죠? 아까 말했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돈을 빼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 요 정도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은 이것도 중요한데요. 성실성, 당연한 거죠. 돈을 넣어놓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돈이 운용되는지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채권 시장의 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 요런 거에 대한 제대로 매번 확인하고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TV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컴퓨터 보면은 책상 보면 컴퓨터가 기본 4대 기본 이렇게 4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렇죠? 각각의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뭐 결정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성실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의식입니다. 이게 보면은 돈과 관련된 건데 이 합법과 불법을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합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불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다 보면 불법의 영역에 넘어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세무사의 윤리의식과도 비슷해요. 그렇죠? 돈을 만지는 직업들은 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간당간당 외줄타기를 하기 때문에 요 안에서 제대로 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낼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유혹에 넘어가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죠. 그렇죠? 윤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중요한 거죠. 펀드 매니저가 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관련 아무래도 이게 전문적인
경제 관련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게 취업에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또 이름은 좀 다르지만 금융경영학과, 뭐 세무학과, 산업공학과, 수학과, 통계학과, 회계학과 등 이 경제와 관련된 경제 경영과 관련된 혹은 수학과 관련된 이런 과를 졸업하는 게 훨씬 취업에 당연히 유리하겠고 필수는 아니지만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필수가 있어요. 펀드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뭐냐면 투자 자산 운용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이 자격증을 획득해야지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필수적으로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투자 자산 운용사를 획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바로 투입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경험을 사전에 쌓아야 되는데 실무 경험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턴십이 뭐냐면 정식 사원 되기 전에 인턴으로 들어가서 수습 사원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험들을 정식 사원 밑에서 이렇게 경험해 보는 인턴십. 그다음에 이제 공모전 여러 가지 공모전들을 하죠. 대학에 특히 대학 가면 공모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모의 투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의로 투자를 해서 뭐 형식적으로 돈을 실제로 벌고 이런 건 아니지만 모의 투자를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만큼 실전에 갔을 때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요. 모의 투자 경력. 또 당연히 펀드 매니저는 외국계 주식과 외국 사람, 외국 기관과도 많이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의 실전 경험이 플러스 알파로 쌓여야지만 펀드 매니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해서 1년에 한 3회 실시합니다. 3회. 그러니까는 보통 자격증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게 보통인데 이거는 자주 합니다. 1년에 3회 실시하고요. 합격률도 응시자 대비 40% 정도. 그러니까는 그렇게 심하게 어려운 자격증 시험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자격증이 필수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시험 과목은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있는데 보시면 뭐 보통 보시면 금융 상품에 관련된 이런 교과, 그다음에 투자 운용, 투자 분석, 그다음에 윤리와 법규와 관련된 거, 실제적으로 주식, 채권, 파생 상품과 같은데 이런 상품을 투자하는 데 관련된 운용 투자 전략, 그렇죠? 투자 분석 기법 이런 게 이제 분항수가 많죠. 보시면 상대적으로 실제로 투자하는 데 필요한 기술, 스킬 등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시험 문항이 좀 비중이 높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설명드렸지만 1년에 자주 있고요. 합격률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 일단은 필수 자격증이라는 거 알려두시면 되고요. 자, 펀드 매니저의 진로는 뭐하다? 다양하다, 많다라고 알려두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에 다 들어갑니다. 왜? 금융기관의 목적은 뭐예요? 돈으로 이익을 내야 되는데 돈으로 이익을 내야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잘 굴려야 되죠. 우리말로 잘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펀드 매니저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종 은행들, 그렇죠? 각종 증권사들,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기관 모든 금융기관에는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투자회사 되게 많아요. 무슨 증권회사 포함해서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계부터 시작해서 그런 투자회사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취업하고요. 보험사들도 있어요. 이 보험사들도 우리들이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들면 돈을 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또 투자를 합니다. 누가? 펀드 매니저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연금공단,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 있죠? 우리나라 기관들 중에서 제일 많은 돈을 굴리는 기관이 바로 국민연금공단. 수백조의 돈을 굴려요. 수백조 원의 돈을 굴리는데 이걸 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펀드 매니저. 그렇죠? 이 수백조의 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도 하고 채권에 투자도 하고 등등등 막 합니다.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가운 논외로 실제적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이런 데서 근무하면서 투자도 잘하고 실력을 인정받으면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개인 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사업, 자영업의 측면이라서 제가 이제 따로 놨던 거고요. 어쨌든 펀드 매니저는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기관이면 어디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문이 넓다.
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자, 펀드 매니저의 장점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가장 강력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과를 높이면 돈을 더 많이 받고 성과를 못 내면 돈을 적게 받고 이게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또한 새로운 투자처의 발굴 또 새로운 투자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창의성을 또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은근. 그래서 내가 창의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일을 해서 그만큼의 능력을 높여서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싶은 직업은 펀드 매니저가 좋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단점은 투자자들의 돈이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의 돈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해야 된다는 부담감, 책임감이 되게 큽니다. 그 다음에 극과 극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좋지만 돈을 많이 받지만 잘못하다가 망하게 되면은 그만큼 나한테 욕부터 시작해서 책임감이 장난 아니죠. 그래서 대우가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윤리성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법과 불법 사이를 넘나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윤리성을 가지고 있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제 인간은 돈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연봉을 보면은 일단 제가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1억에서 3억 정도입니다. 이건 엄청난 고소득이죠, 그렇죠? 1억에서 3억 정도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자연계 분야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봤을 때 뭐 이게 사장이나 사업을 제외하고요. 자영업 제외하고 자연계열로 봤을 때 평균 연봉 1억에서 3억 정도를 받는 직업이 의사라면 인문계 분야에서 평균 연봉이 비슷하게 받는 분야가 바로 펀드 매니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능력에 따라서 뭐 수십조 이상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십억.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천차만별이라는 거, 평균이 이렇다는 거. 자, 전망은 세계화 시대 때 금융 투자 분야에 대한 시장은 오히려 당연히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세계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경제 관련 모든 분야는 펀드 매니저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전망은 좋을 것 같고요. 세계 경제를 내 손 안에서 여러분들 손 안에서 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펀드 매니저가 대단히 매력적이고 여러분들의 모험심, 여러분들의 창의성, 여러분들의 윤리의식이 발휘될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